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목전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방류가 기정사실화되어 간다지만 가만히 이렇게 있기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행동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할지요. 그리고 이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해도 될런지요. 어, 원전은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사고가 나고 비행기를 타도 사고가 나고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그것이 비율을 이제 낮추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겠죠. 원전은 비교적 그 사고가 나면 피해 범위가 워낙 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소련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고 미국에서도 사고가 나고 가장 뭘 하면 안전성에 제일 뛰어나다는 일본에서마저도 이런 원전 사고가 남으로 해서 원전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럼 원전은 위험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피해가 매우 큰 그런 위험한 물건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돼서 무조건 원자력이 좋다 하는 데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전에 대한 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원전 반대 운동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있는 거는 사용하되 새로는 짓지 않는다. 이 녹색당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있는 것이 다 수명이 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원전을 문 닫은 이런 나라도 있고 같은 이웃에 있지만 프랑스는 원전의 전기 생산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나라도 있다. 같은 유럽이고 같은 이웃 나라인데도 이렇게 서로 정책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뭐 자연재해의 일부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사고가 남으로 해서 그 원자로가 아직 안 식었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계속 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방사성 기존에 있던 물질을 더 집어넣지는 않지만은 있던 것들이 계속 이 반응을 하니까 그 열을 식혀야 되니까 이제 물을 계속 집어넣어가 식혀야 되는데 사고가 나는 원전이니까 방사능이 유출이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 안에 뭐다. 이제 방사능이 좀 오염이 식히는 물에 방사능이 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울진이든 고리든 월성이든 다 원자로는 바닷가에서 물로 식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로 그 고로를 계속 식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방사능이 어떻게 뭐 고장이 나가 새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유출이 된다 그래요. 아무리 잘 지어도. 그러나 이거는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유출이 되는 거니까 오염도가 훨씬 높다. 이렇게 말해서 그 식힌 물을 이제 계속 모으고 모아서 이제 계속 그 방사능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계속 취하고 그래도 100% 제거가 안 되고 그 물에 이제 아직도 방사능이 일부 남아 있다. 지금 얘기는 이런 정도예요. 이 물을 바다에 방류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 이 과학적으로는 어떠냐면 뭐 우주선도 있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여러 하기 때문에 이제 인체에 뭐 어떤 기준치 이하만 크게 피해가 없다. 근데 그게 100%는 보장을 못 해요. 그 기준치를 누가 정했냐의 문제니까.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기준치를 낮추거나 또는 기준치를 또 높이거나
기준치를 더 높이면 전에 우리 벌벌 떨었던 게 사실은 쓸데없이 떨었던 거고, 기준치를 낮추면 전에 우리 방심했던 게 다 위험한 짓거리를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는 현재의 기준치지 그 기준치가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방류하겠다는 거는 물이 계속 쌓이니까 그것도 끊임없이 그거를 쌓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제거를 하고 방류를 해야 된다.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 더 이따가 방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정도면 방류해도 된다는 의견인데 그 기준은 그 원래 갖고 있던 그 IAEA의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나 이런 나라는 그 기준치 이하로 이 물이 정화가 됐기 때문에 방류해도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 그 후쿠시마에 사는 주민들 그 앞에 특히 어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성이 오염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바다에 뿌리면 물고기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살라 그래야 안 살라 그래요? 구입을 안 하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를 잡아도 어때요? 팔리지를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반대가 심한 거는 뭐 인체보다도 먹고 살아야 되는 후쿠시마 현의 어민들이 제일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럼 후쿠시마 산 이제 물고기를 아무도 안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반대하고 그 주위에 있는 현이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현에 우리를 말하면 시의원, 구의원 이런 데도 반대할까 안 할까?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렇게 방류를 해야 하는 지역의 지역 사람들은 다 반대를 바다에 관계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지역구를 가진 사람은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우리도 왜 반대가 심하냐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 이웃 나라니까 그런 거예요. 이웃 나라니까.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그 지역이 제일 반대가 심하고 세계에서는 이웃 나라에서 반대가 제일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대가 제일 심할 수밖에 없다. 물고기 잡으면 오고 바다에 뿌리면 우리 바다에도 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이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 그것만 갖고 말할 수가 없고 일단 이하라 하더라도 오염된 거는 우리한테 특히 아이들한테는 위험을 줄 수가 있다. 어른은 뭐 그 정도는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애들한테는 기준치 이하라도 위험을 줄 수 있다. 특히 엄마들은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신경을 쓰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도 노인들은 별로 반대가 없고 그 다음에 애기 엄마들이 제일 아마 걱정이 우려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논쟁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웃이라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해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의 서쪽인 동해안도 아니고 일본의 동쪽인 태평양이잖아요. 거기에 물은 바로 한국으로 안 오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알류르산 열도로 해가 캘리포니아 한류로 해가지고 적도 반류로 해가 이 태평양으로 동태평양으로 서태평양으로 와가 이제 다시 올라올 때 이제 일본 옆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제 동해안으로 오는 것도 있고 황해안으로 도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완전히 돌아오려면 뭐 빠르면 6개월, 늦으면 뭐 1, 2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도달하느냐? 미국이 더 빨리 도달한다. 그러면 미국이 더 난리를 피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난리냐? 이제 이런 이제 찬반 논쟁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 일본과 일본의 그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반대가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단체는 반대가 많고 나머지는 뭐 기준치 이하니까 뭐
해도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위험하다 하면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이거 먹으면 죽는다든지 뭐 소금을 갖다가 갑자기 막 사다 들여가지고 막 저기 사재기를 한다든지 이럴 만큼 위험한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지. 거기서 다 검사해보고 기준치 알아서 괜찮다. 그럼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괜찮다고 또 어떤 사람 주장처럼 막 마셔도 되는데 이것도 또 엉뚱한 주장이에요. 그게 방류가 되면 내일 당장 우리가 건강이 큰일 난다. 이것도 지나친 주장이고 그 마셔도 된다. 해야 된다. 이것도 해도 괜찮다. 이것도 지나친 주장이다. 그러니까 방류를 안 하면 제일 좋고 그러나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한쪽은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오래 한 10년 더 제거하면서 더 했다가 방류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게 우려가 되면 반대하는 건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토의 이름으로 이걸 막 대대적으로 운동하자. 그럴 때 저는 이거는 정토회가 환경단체도 아니고 정토회는 수행단체인데 수행단체라도 이게 막 당장 전쟁 나듯이 우리한테 큰 위험이 온다면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막 당장 위험이 오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 뭐 찬성해야 된다. 방류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오염된 건 사실이니까. 안 하면 좋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겠다 그러면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는 얼마든지 해도 되고 시민 모임에서 하겠다 그러면 시민 모임 구성은 우리 지역 전체 시민이 아니잖아. 우리 지역 시민 모임이 다 찬성을 하느냐. 우리 정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시민 모임 이름으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 개인이 하는 거는 지금 해도 되고 여러분들 개인이 하는 거는 언제든지 해도 된다. 그러나 어떤 단체 이름으로 거는 거는 이걸 굳이 시민 모임 단체 이름으로 걸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시민들이 모여서 3분의 2 이상 되면 그냥 개인으로 각각 다 개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민 모임을 하면 거기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시민 모임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시민 모임을 하는 주 내용에 이게 막 정말 위험하다 하면 결의를 하고 다 투쟁을 해야 되지만은 그럴 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의견을 듣고 했을 때. 자기 의견 있으면 더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개인의 의견대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에서 단체로 하기보다는 각각 개인의 의견을 서로 물어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민의 의논해가지고, 이것이 위험하고 우리가 반대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참여하자. 시민 이름으로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위험하면 시민 이름으로도 참여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그 단계보다는 시민회의에서 의논회가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민 이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동을 나서자 이런 거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증문즉설은 결정권이 아니에요. 법률스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지금 의견을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반대 의견은 각자 그 의견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